노다지 썰전.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년 시장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슬슬 내년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시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국내 대표 섬유화학 기업이죠. 효성 TNC의 2026년 전망을 놓고 한번 제대로 썰전을 벌여볼까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효성 TNC가 이 길고 길었던 업황 부진의 터널을 지나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일까? 저는요,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고 또 내부적인 체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효성 TNC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낙관론자 입장입니다. 저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물론 회복 신호가 일부 보이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매우 더디고요. 또 글로벌 경기라는 이 거대한 변수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잠재적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비관론자 입장에서 오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왜 2026년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요, 최악의 시기는 확실히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효성 TNC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실적의 바로미터인 이 스판덱스 시장이 공급 측면에서 드디어 구조적인 개선에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이거든요. 공급 측면이요. 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 중국발 공급 과잉이었잖아요. 매년 수십만 톤씩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누가 버텨내겠어요. 근데 이 끝낼 것 같지 않던 대규모 증설이 이제 사실상 일단락 됐습니다. 2026년 신규 증설 예정 물량을 보면요. 경쟁사인 화펑이 5만 톤, 바엘루가 4만 톤, 이게 다예요. 과거에 연 20% 이상 폭증하던 거에 비하면 거의 멈췄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거죠. 이 공급 압박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턴어라운드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체질 개선을 이뤄낸 성과가 뚜렷해요. 한때 63일까지 치솟으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막 옥죄였던 재고 일수가 최근 37일까지 급감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팔아서 재고를 턴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스판덱스 공장 가동률도 바닥을 찍고 80% 선까지 회복했다는 점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동률이 오르고 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 수치는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올해 12월부터 완전 가동에 들어가는 중국 닝샤 법인.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 저렴한 석탄 기반 전력비를 바탕으로 기존 공장 대비해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시장이 회복될 때 이익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 단계인 특수가스 사업이 2026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고요. 섬유 사업 투자를 과감히 줄이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고부가 가스 사업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적 방향 전환이야말로 효성 TNC가 더 이상 과거의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회복의 신호들, 봉급이 줄고 있고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을 하는 것도 다 사실입니다.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효과가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바로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직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장밋빛 전망은 아직 이르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수요가 문제다. 그렇죠. 우선 수요 회복 속도가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4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판매량이 다소 늘어난 걸 가지고 이걸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고를 최소한으로만 가져가던 의료업체들이 일부 재고를 그냥 채우는 수준, 이 정도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중국 내수 스판덱스 판가, 이게 몇 달째 요지부동입니다. 수요가 정말 살아났다면 가격부터 반응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현재 시장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 해외 시장 상황도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유럽과 가까운 큰 시장인 터키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리라와 같이 폭락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잖아요. 섬유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죠.
또 다른 주요 시장인 브라질은 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나마 성장성이 높다고 기대를 모았던 인도 시장마저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해지면서 점유율 지키려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글로벌 수요가 V자로 반등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해외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특수가스 사업 물론 장기적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2026년이잖아요. 2026년 실적에는 거의 기여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업계의 그 퀄스민, 그러니까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통과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죠. 본격적인 투자 효과는 빨라야 2027년, 어쩌면 2028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수천억 원의 투자가 계속 들어가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오히려 주력 사업에 발목을 잡은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와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펀덱스 수급 개선 문제가 그 어떤 수요의 불확실성보다 더 강력한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이 수요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공급 증가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스펀덱스 수요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기능성 의료시장 성장 덕분에 매년 평균 5에서 7%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해요. 공급이 멈춘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면 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근에 화와이나 얀타이 같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일부 중국 경쟁사들 가동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고요. 효성 TNC 같이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선두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옥석 가리기가 끝난 셈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고 감소와 가동률 상승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요. 수요가 폭발하지 않더라도 이 구조적인 변화만으로도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 주장은 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진다는 전망이 곧바로 가격 급등이나 실적의 V자 반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요 성장률만 봐도 그렇죠. 연초에 시장에서는 9%에 가까운 성장을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는 7% 성장에 그쳤습니다. 만약에 내년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면 이 7%라는 성장세마저 둔화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고금리 상황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수요가 위축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급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왜 중국 내수 가격은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일까요? 가격이 안 움직이잖아요, 가격이.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급 데이터 이전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 내수 가격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의료업체나 원단업체들이 아직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방증 아닐까요? 물론 시장 심리가 중요하고 중국 내수 가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역량, 바로 이 원가 절감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외부 변수인 시황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원가 경쟁력은 회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니까요. 네, 닝샤법인 말씀이시죠?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스펀덱스 생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여기서 오는 원가 절감 효과는 정말 막대합니다. 여기에 주 원재료 중 하나인 MDI 가격이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아주 긍정적이고요. MDI가 원재료 비중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인데 글로벌 MDI 업체들의 증설로 공급이 늘면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되거든요. 정리하면 판매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 원가는 절감되니까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2026년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한 시황 속에서 효성 TNC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이익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닝샤법인의 원가 경쟁력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효과가 다른 비용 증가 요인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복병이 있어요. 아, 감가상각비. 네, 신규 공장 투자 등으로 인해서 올해 2,700억 원 수준이었던 감가상각비가 내년에는 3,000억 원대로 오히려 증가할 예정입니다.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이 수백억 원 더 늘어나는 셈이죠. 닝샤에서 아낀 원가 절감 효과의 상당 부분을 이 감가상각비 증가가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스판덱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효성 TNC의 다른 섬유 부문도 함께 봐야 합니다. 폴리에스터 원사는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요. 나일론 사업부의 흑자 전환은 시장 기대와 달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부문의 부진이 스판덱스에서 개선된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 부문이 잘한다고 해서 회사 전체 실적이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 신사업에 대한 우려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적자는 미래의 고수익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뭐랄까 계획되고 통제된 투자 과정일 뿐입니다. 효성 TNC는 2029년까지 특수가스 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건 더 이상 변동성이 큰 순환적인 섬유 산업의 사이클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목표는 원대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섬유 부문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과거의 절반 이하인 1,000억 원 초반대로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현금을 특수가스 같은 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베팅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은 바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7년, 2028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가 논하는 2026년 실적에는 전혀 기여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적자를 내면서 주력 사업인 스판덱스가 어렵게 벌어들인 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만약에 스판덱스 업황 회복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력 사업이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신사업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자금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고 이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너무 크게 희생하는 건 아닌지 그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나 효정 TNC가 진출하려는 삼불화질소, NF3 같은 특수가스는 이미 기존의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이에요. 후발주자로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판덱스 공급 축소나 닝샤 공장을 통한 원가 절감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반한 실질적인 수요 증가세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터키와 브라질 같은 주요 해외 시장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성과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신사업의 투자 부담과 감가상각비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2026년의 가파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은 바닥을 다지는 한 해는 될 수 있겠지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는 어렵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공급 과잉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변화예요. 여기에 효성 TNC가 지난 몇 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확보한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신사업 투자가 맞물려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준비를 마쳤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성이나 비용 증가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큰 상승 추세 속에 나타나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효성 TNC의 진정한 가치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효성 TNC의 2026년은 결국 스판덱스 업황 회복이라는 외부의 순풍과 원가 절감 및 신사업 투자라는 내부의 엔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맞물리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긍정적 시각과 또 신중론 모두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온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다각도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설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